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일당이 붙잡혔죠. 범행 장면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자, 서울 강남 발버둥 치는 여성을 강제로 납치 후에 살해한 일당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 2시에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 2~3개월 전부터 준비해 왔다. 이런 소식이 전했네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 동영상 지금 나와 있는 동영상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시간이 서울에 있는 진짜 가장 번화한 거리의 한복판에서 저녁 11시 한 46분 정도 되는 네. 시간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 시간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키고 피해자를 납치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뒤에 있는 범죄의 어떤 그 계속적 수단도 계획성이 있지만 처음에 납치하는 그 순간도 계획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피해자가 목숨 걸고 그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피해자를 그 차 안에 이렇게 납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작정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요. 납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제 그 112 신고를 받고 조금 빨리 피해자를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점은 남지만 예. 결국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했고 그 가해자들 지금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겠죠. 예. 3명 다 잡혔는데 아직 공범이 돼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범행 동기가 사실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일단 경찰이 지금 나오기 전까지 경찰이 브리핑에 나오기 전까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범죄의 동기를 찾으면 나머지 동기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은 첫 번째 이게 재산과 관계되는 어떤 치정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자 측 남편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이 일정 부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5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지금 납치를 했는 이 일당들도 예. 이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 보면 결국 가상화폐가 이 범죄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예. 점은 경찰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이제 지금부터 수사가 진행되겠죠. 예. 진행돼서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그 피해자의 그 영혼을 달래고 이런 범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 범죄의 수법 또 그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명이 지금 체포가 된 상태죠. 네. 그렇고 지금 경찰이 오늘 이제 브리핑한 걸 보면 그 추가 공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이서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용의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3명 말고 다른 사람이 2명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 저 차량을 보면 이게 벨로스타 이게 이미 언론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 예. 차량이 사실 피해자를 납치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차량입니다. 네네. 뒤에 해치백이 되어 있고 그때 그 영상을 보면 그 운전자는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운전자석으로 타는 모습이 보이고 이 차량에 2명이 있었는지 1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네. 그 안에서 그 피해자를 그 납치를 하고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이들이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훔치는 게 작정하고 납치하는 게 과연 이들만의 생각이었느냐 아니면 이들 뒤에 또 다른 배우가 있는지도 꼭 살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은 배우 2명, 즉 공범 2명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경찰의 초동대응을 두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이 코드 재료를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발령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12 딱 신고를 하잖아요. 예, 예. 신고를 하면 112 상황실에서 그 코드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예. 우리 법에 따르면 코드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코드 1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있으면 코드 1을 발령해서 그 장소에 경찰관을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말 선량한 시민이 신고했잖아요. 지금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금 납치당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신고를 받은 111 상황실에서 코드를 어떻게 내렸는지 그러면 예. 그 근처에 있는 역삼 지구대나 다른 지구대가 출동했을 때 그 상황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수서경찰서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수서경찰서가 경찰청에 보고하고 그 뒤에 공조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예. 어떤 경찰청, 그게 인천, 경기남부청, 그다음에 대전청에 어떻게 그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 사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사건도 보고가 누락되어서 이 사건이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피지도 못한 삶이 무너졌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 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보가 올라갔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부분은 꼭 살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112 지령실에서 어떠한 코드를 내리고 현장 출동했는 경찰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도 예. 함께 살펴야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남 이 한복판에서 일어난 예.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좀 철저한 수사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1일로 예상했던 이 올해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발표를 전격 보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요금 인상을 연기한 겁니다. 연기를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이 2분기에는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될 걸로 지금 예상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요. 예.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네. 보류를 한 것은 뭐 인상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다음번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는 의미인데 예.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요금까지 올라갈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인데 예. 문제는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엄청나죠. 네.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전기 한전 같은 경우는 3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도 지금 거의 1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예. 이건 결국 나중에 되면 정부에 또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요금이라는 게 그래도 조금씩 올려나가야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 정치적인 이유로 올리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하.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올리지 않으면 아하. 결국은 이건 앞으로 올리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 30조가 넘는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거 안 올리기에도 괜찮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 저는 안 올렸으면 좋죠.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이 물가 올라가면 또 이자 올라갈 거고 이자 올라가면 그렇죠. 제 세금 없어질 거고 또 인플레이션 되면 그게 정말 악질적인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안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도 한 그 킬로와트를 만들 때 지금도 적자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적자 갭이 계속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요. 하면 어느 순간에 올려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정청이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야 되고 저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하반기가 가장 에너지가 적게 쓰이는 데잖아요. 지금 저희 집도 아예 난방 안 하는 네.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기에 조금씩 올려서 적어도 그 국민들이 체감할 때 이 정도에 갑자기 올려서 어떤 그 경제적 어떤 충격을 받는 것보다 하나씩 조금씩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우리도 내려갈 거예요. 네.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향, 이런 어떤 국제 정세와 국내의 어떤 정세를 고려하는 정말 탁월한 정책,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에너지 과소비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네네. 난방도 그렇고 이게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적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난방 이제 안 하는 시점인데 곧 있으면 냉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보니까 지금 벌써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지금 에어컨을 지금 트는 시점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틀면 이게 지금 전기 소비나 이런 게 높아져 버리면 예.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텐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이거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쌓이면 네.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진짜 에너지 절약을 국민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호소하고 네. 우리도 좀 아껴 쓰고 예. 그러면서도 서로 고통을 감내하는 예. 이 공감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네. 무조건 안 올린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 피해가 없을 것이다. 예. 그건 우리가 5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네. 저는 조금씩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룰 대로 미뤄온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올려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미룰 수 있으면 시점을 또 언제 잡아서 올릴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됐습니다. 미 정부 수립 이래 23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기소된 거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트럼프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네. 행동을 하고 이 여성의 입을 딱 막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직접 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를 중간에 하나 딱 끼웠어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예. 그걸 변호사 비용이라고 영수증 처리를 했는 거예요. 근데 아. 우리나라는 이 문서가 있으면 네. 문서의 내용이 허위는 처벌하지 않는데 미국에는 이런 기업 문서를 위조하면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문서가 위조가 됐잖아요. 네네. 흔히 말해서 그 여성에게 돈을 주는 걸 기업 회계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여기에 중범죄로 넘어가는 거는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문서를 만들었으면 중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하탄 그 뭐 대배심에서는 지금 이 하나의 어떤 기업 범죄 문서를 위조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대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네. 중범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이래서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미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 이슈가 돼버렸기 네, 때문에 이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대응 방침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앞으로 아마 절차상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검찰의 신병 확보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아마 가짜뉴스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한테 끌려가는 네, 맞아요. 이 융합된 사진을 이제 예. 보셨을 텐데 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를 통해서 나 지금 잡혀간다, 뭐 시위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실질적으로 시위가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아주 극렬한 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떤 선거전 양상으로 뛰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법정에서 이게 뭐 유죄 무죄 나오는 것도 저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자기 세력 결집 이 현상이 가열화된다 그러면 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그 현지 분위기도 뭐 뉴욕에서 뭐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고 시위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예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트위터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아니 의사당이 그렇게 점거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다만 트럼프가 수갑을 찰지 안 찰지는 우리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